자, 리드업 투 유닛 4, 그러니까 4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기본적인 해석, 그 다음에 어법, 그 다음에 어휘, 서술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출제 유형, 이 5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보통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상 어려운 것들은 제가 풀어서 조금 설명드릴 거고, 그 외적으로는 빠르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드업 2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야기 형식이라서 내용상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읽는 대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문법이나 어법에 대한 실력이 있다라는 전제로 출발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강의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신 대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기 담당 선생님께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따로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막 동물들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막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의 동물들은 채택했다는 건데 되게 놀라운 생존 기술들, 몇 가지 생존 기술들을 채택했다. 그러니까 선택했다.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했겠죠. 뭐냐면 되게 deal with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의 되게 가혹한 환경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되게 놀라운 생존 기술들을 습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혹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막이겠죠. 그러니까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가져왔다, 선택했다.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닥스 영양들은 결코 마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웅덩이에 있는 것들을 마시는 게 아니라 대신에 그래서 내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것들은 얻는다는 거죠. 뭘 얻냐? 그것의 물을 어디서 얻냐라고 봤었을 때 식물을 먹는 것으로부터 얻고요. 그 다음에 이슬을 핥아 먹는 것으로부터 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물을 섭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영양에 대한 놀라운 생존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가보자면 5번 문장에서 또 다른 동물은 어떤 거냐면 블랙테일 잭 래빗이라고 하는 검은 꼬리 잭 래빗, 즉 토끼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연히 생존 기술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while은 비록 일지라도예요. 일지라도 이러한 oversize ear이라고 했었을 때 큰 귀를 얘기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청력에는 좋을지라도 그들은 또한 허락하는데 토끼들이 cool off quickly라고 했을 때 빠른 속도로 열을 식힐 수 있다. 모함으로써 그들의 몸으로부터 열을 방출함으로써요. 사막이라는 곳은 되게 열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빨리 식히기 위해서 큰 키를 가지고 있구나. 열을 발산하는 용도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가지 예시가 나왔고요. 이어서 7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많은 사막 동물은요 야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이것은 그들이 여기서 대을 하나 넣어주고요. 그들이 단지 여기 보시면 활동한다. 밤에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온이 좀 차가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낮은 그런 밤에만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오직이죠. 그냥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은 다 야행성이다. 웬만한 애들은 다 야행성이다.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막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온도가 뜨거운 곳에서 생활하기가 어렵죠. 저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행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더, 또 다른 동물들은요, burrow라고 했을 때 땅을 파고 숨는 거예요. 뭐냐면 모래 표면 아래에 to retreat이라고 그랬을 때 후퇴하기 위해서, 후퇴하다, 피하기 위해서죠. 피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가장 뜨거운 그날의 그런 부분 동안 태양으로부터 후퇴하기 위해서, 즉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모래 밑으로 땅굴을 파서 숨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후퇴라기면 조금 더 명확하게는 피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다. 생존 기술인 거죠. 지금 총 생존 기술이 4가지 나왔습니다. 4가지. 야행성, 그 다음에 땅굴을 판다는 거, 그 다음에 물을 섭취할 때 이슬을 할던가 아니면 그런 뭐 음식으로부터 섭취한다는 거, 그리고 큰 귀를 이용해서 열을 발산시키는 거, 총 4가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자면 이것은 no matter how difficult 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전체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 matter how difficult it may be to live. 요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Some animals, 그러니까 몇몇 동물들은 항상 방법을 찾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될지라도 보면 그것이 아무리 사막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몇몇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찾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혹한 환경에서라도 지금 생존을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채택한 걸 보자면 어떤 동물이라도 그런 나름의 생존 방식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용상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어법 어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요, 이런 글은 제가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할 때 그거 외에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되 그 외적으로도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제가 여기에 뭐 제목을 적는다 하더라도 주제로도 나올 수 있고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이런 유형에 적합하다, 이런 주제나 제목이 맞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지 정답은 없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목이라면 첫 번째,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in desert라고 하는 거죠. in deser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막에서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 방식이라고 해버리는 게 제목상 되게 좋고요. 그 외적으로는 어법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read up to 같은 경우에는 어법상 그렇게 힘든 부분들은 없어서 저도 보고 혹여나 틀릴 만한 부분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얘기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정도 투부정사는 조금 간단하죠. 5형식의 투부정사, 요런 것들은 꼭 필히 틀리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인 amazing 같은 경우에는 ED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D를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 문장에서 한 가지가 있었다라면 meaning, 분사 구문이죠. ing라고 하는 부분과 여기 숨겨진 대신데 얘는 명사절 대시예요. 혹여나 살릴 수 있다라면 이런 대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meaning, ing로 써줘야 된다. ed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더 있다라면 to treat, 투부정사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적으로는 사실 좀 중요한 문장인 이제 9번, 사실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no matter how difficult,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한번 다 쳐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difficult라고 하는 게 maybe 뒤에 이동해야 되는 건데 no matter how 때문에 difficult가 앞으로 도치가 일어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순 배열이 조금 일반 문장과는 다른 것들은 서술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어법상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어휘로 가보도록 할 텐데 어휘는 전체적인 맥락, 흐름상에서 어긋나는 거, 어긋날 만한 포인트들을 짚는 거고요. 그것만 공부한다기보다는 주요 어휘들은 다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그런 포인트보다 조금 더 출제 확률이 높다라는 점 알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채택해도 좋은데 사실 amazing이라고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늘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이어서 내려오자면 사실 뭐 extremely보다는 oversized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good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quickly releasing이라고 하는 방출하는 거죠. 그 열을 내뿜고 내보낸다는 거지 뭔가 흡수한다는 absorb 같은 단어들이 반이어로 나오게 되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는 공부하실 때 유의어나 반이어 위주로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뒷장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야행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두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active라고 하는 거는 어휘 포인트이기 때문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retreat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단어지만 뭐 difficult 정도. 단어가 어려워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유의어나 반이어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위주로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단어들은 어려워서 바뀔만 해서니까 공부를 그쪽 위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 외의 단어들을 공부 안 하지 마시고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들보다 얘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은 사실 서술형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휘 정도로 낼 것 같아요. 어휘 혹은 제목인데 제일 좋은 건 아마 제목이겠죠. 제목으로 냈을 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강의당 보통 30분에서 35분 정도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지문 전체 길이가 되는 그런 지문들을 한 3등분해서 나눠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그리고 이 두 번째 문단 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자면 화면을 최대한 그 뭐 핸드폰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좀 큰 화면인 PC로던가 아니면 패드로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막 생활에 있는 그런 문제는 도전이라고 해도 좋고, 문제는요 격려했다는 건데 동물들을 발달시키도록 격려를 조장했다. 여기서 챌린지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는 그런 되게 힘든 문제라고 해볼게요. 힘든 문제. 그러니까 가혹한 환경들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가혹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때문에 이런 animals,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놀라운 적응을 발달하도록, 그렇게 하게끔 하도록 격려했다.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가보자면 평균적으로 낮 기온은 치솟는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냐면 섭씨 43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 있는 기온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extremely low, 극도로 낮아질 수 있는 것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편차가 되게 커지는 거죠. 즉 편차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들은요 must learn to be tough라고 하는 건데 배워야만 한대요. 뭘 배워야만 하냐면 뭐 이렇게 한번 볼게요.
tough, 강인해지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생존하기를 원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 arid desert,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 것을 원한다면 tough해지는 거, 즉 강인해지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데저트 사막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것은 여기 보시면 매년 rainfall, 내리는 비죠. 매년 비가 대략 한 25cm 이하 내리는 그러한 사막인 거예요. 그러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강인해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25cm가 어느 정도냐? 저희가 한 달 저기 어디냐? 보통 여름에 내리는 강수량이요. 보통 150에서 200, 저기 뭐 한 15cm, 2cm, 20cm 정도 되거든요. 여름에만 떨어지는 게. 뭐 울릉도는 하루에 뭐 500mm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정말 극도로 적은 거예요. 정말 극도로 적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고 싶다라면 강인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나 낙타 같은 경우에는요, 발견했다는 건데 어떤 걸 발견했냐? 놀라운 방법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척박한 사막 풍경을 뭘로 바꾸는 거냐? into its home, 그들의 집으로 바꾸는 놀라운 방법들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1, 2, 3번 어려운 환경이다. 근데 그 환경에서 특히나 낙타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을 마치 집으로 여기게끔 바뀌는 놀라운 기술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막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응하는 것 중에 하나는 the hump라고 하는 그의 등에 있는 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 하나는 혹이다.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는 것이 혹이다. 여기서 말하는 혹은 사막을 마치 내 집으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서 6번 가보자면, 여기서 아라비안이라고 했을 때 카멜, 드로메더리 혹은 아라비안 이런 카멜이라고 하는 거는요, 험프, 즉 혹이 하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낙타들은 얘는 혹이 하나지만 이 쌍봉 낙타는 두 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have two 여기 뒤에는 사실 hump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를 가진 게 아니라 두 개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해는 instead,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이다. 이러한 혹은요, store water, 물을 저장한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 낙타가 탈수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dehydrated, 탈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한다는 그 말들이 오히려 오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얘라고 하는 건데 그것들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contain, 여기서는 포함하고 있다. 어디까지냐면 지방을 36kg을 함유하고 있고요. 이것은 카밀이 사용하는 지방인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위해서 에너지로서 사용하는 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음식 공급이 run low라고 했었을 때 낮게 갈 때, 그러니까 되게 먹이가 제대로 오지 않았을 때, 없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거기에는 36kg의 지방들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아닌 거예요.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낙타가 use of all its stored fat, 즉 모든 저장된 지방들을 사용한다라면 빈 혹은요 납작해지고 그리고 떨어질 거래요. 옆으로 떨어진대요. to the
side라고 옆으로 떨어진다는 거고, 그걸 다시 먹을 때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떨어지냐, 옆으로 이렇게 혹이 있으면 이렇게 축 늘어진다는 거예요. 즉 지방을 다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해라고 하는 거는 혹에 물이 저장돼 있다,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지방이 있는 거고, 에너지, 즉 음식 섭취가 정말 안 되었을 때 그걸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난다면 혹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어서 생존 능력은 더 쉬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차별 없는 식욕과, 그리고 tough rubber tongue라고 했을 때 거칠고 고무적인 혀에 의해서 더 쉬워질 것이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런 것보다 진짜 뭐라도 먹을 수만 있으면 먹겠다라는 낙타의 생존 능력인 거죠. 차별 없는 식욕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먹는다는 거고, 거치고 고무적인 혀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낙타가 먹는 선인장도 먹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시면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 뭘 포함하냐면 가시가 있는 그런 선인장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낙타가 충분히 진다면 그것은 feed on meat, 즉 고기나 피나 혹은 뼈까지도 먹고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쉽게 말하면 배고프면 닥친 대로 다 먹는구나, 정말 다 먹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첫 번째 이제 문장부터 사막에 있는 환경이 얼마나 고되다라는 걸 1번, 2번, 3번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정말 특히 낙타라고 하는 동물들은 이러한 생존 능력이 되게 탁월하다라고 하는 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글은 낙타에 대한 글이고요. 오히려 제목으로 치자면, 주제로도 치자면 낙타의 생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거고요. 그 외에 어려운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어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은 쉽게 여기 나오시는 to develop 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to be tough, 여기서 제가 to 부정사를 한 거는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런 식으로 비형사로 나오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더라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너무 당연한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연간 강수량 자체가 25cm 이하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건조한 사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투부정사, way 뒤에는 투부정사 충분히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다라면 여기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여기 5번에 있는 여기 one of 같은 경우에 뒤에 명사가 복수 명사니까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문장 6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에서는 여기 있는 얘도 명사절 대시고요.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at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보시고, 여기도 관계부사 when,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게 이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ret for, 그 다음에 더 있다라면 여기 easier, 비교급도 맞는데 여기에 형용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easily 라고 해가지고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여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외적으로는 어려운 건 없지만 마지막으로 여기 분사구문 including ing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왜 11번은 어법적으로 조금 여기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컴마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다시 컴마 앤드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착각할 수 있는 게 it is able to include 하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문장 병렬이라서 얘도 동사 병렬이 아닌가?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놓고 보자면 사실 it is able to including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요, 이상한 거예요. 네. 그것은 이것을 포함한다. 먹는 것은 포함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it이라고 하는 거는 낙타의 생존 능력이나 아니면 앞에 나오는 거침없는 식욕, 고무적인 혀 그것은 이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뭘 포함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이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자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include 이런 단수 복수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dine이랑 병렬이라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ing만 나온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만약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 그럼 내가 문법이나 어법적인 실력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모두 다 같이 여름방학 때 정말 열심히 신텍스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센셜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대로 못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센셜을 한번 복습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지만 고문 끝이라는 강의를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의 그런 어법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어휘 정리하고 서술형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형 정리하고 3번 지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어휘는 여기서 보시면 뭐 격려하다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뀔 수도 있다. 그 다음에 sewer 그 다음에 drop 이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tough는 조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다분한 곳이라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보시면 뭐 그 외적으로는 사실 저도 짚은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뭐 턴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단봉과 쌍봉 낙타인데 이 내용에서는 Carmen won't be dehydrated 탈수되지 않기 위해서 이 dehydrated 하고요. 그 다음에 run이라고 한다는 혹시라도 제가 지금 혹시라도 학생들이 조금 기억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뭐 flat and full 정도는 굳이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뭐 easier 그 다음에 undiscriminating 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dine이나 아니면 뭐 feed hungry죠 뭐 요 정도 요런 단어들 위주로 조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 여기서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어법적으로 유독 두드러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로서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조금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다. 오해를 해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조금 두드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문에서 보통 서술형을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만 짚어드리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정도만 짚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8번 문장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형마저 이제 건들다 보면 저는 사실 이 지문들 속에서 나온다라면 삽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삽입이 나오던가 아니면 그 말대로 그냥 제목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물론 어법 어휘는 늘상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지문들은 웬만하면 어법 어휘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는 제목이나 혹은 제목과 아니면 일치 불일치 혹은 삽입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삽입은 나오면 어디에 나오냐? 저는 여기에서 7번 문장에서 조금 더 삽입이 나오지 않을까 요 7번 문장에서 삽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기기 때문에 요 정도를 확인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밀리기 때문에 마지막 3번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은 총 13문장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 낙타들은 또한 배운다는 건데 땀을 흘리는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다시 뭘 한 거냐면 최소한으로 땀을 흘리는 걸 배운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 그들의 물의 공급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땀을 최소한으로 흘리는 것을 배운다. 즉 이전에 있었던 낙타의 그런 생존 능력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문단을 나눈 거, 여기서 문단을 나눈 것만대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1, 2, 3번 지문들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낙타들은 다시 한 번 더 또 생존 능력이 하나 더 있네요. 수분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땀을 최소한으로 흘리는구나. 그들은 그래서 여행할 수 있다. 뭐냐면 하루에 40km를 여행할 수 있는데 수백 파운드를 등에 지고 그들의 등에 지고 가는 걸 뭐 없이 breaking a sweat라고 했을 때 땀 한 방울 흘리지도 않은 채로 40kg를 몇백 파운드를 들고서 이동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낙타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야. 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체온이 한 41도, 섭씨 41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는데요. 저희는 37도만 돼도 뭐 비 오듯이 만약에 흐르겠죠. 그런 식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다. 또 다른 생존, 그러니까 보존 방식이죠. 보존 방법은 낙타들이 채택한, 여기서 보면 낙타들이 선택한 그런 또 다른 물의 보존 방법은요. 그들의 어떤 거? 그 물에 대한 그런 필요가 되게 가끔씩이라는 거야. infrequent라고 했었을 때 frequent는 자주거든요. 근데 자주 마실 필요 없이 자주 필요라고 하는 거야. 자주 필요하지 않다. 즉 물에 대한 욕구가 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전까지는 낙타들의 그런 생존 방식, 섭취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이나 아니면 혹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수분 관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 뭐라 그러냐, 물에 대한 관리 능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번은 물을 적게 마실 그런 욕구도 적고 그 다음에 땀을 안 흘리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적다. 근데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전을 한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이 마른 카멜, 즉 낙타들이 물 공급원을 찾으면요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135리터 13분 동안에, 단지 13분 동안에 135리터. 저희는 1리터도 한 번에 먹기 힘든데 얘들 135리터나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at is like라고 하는 건데 마치 이것은 이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 번에 675 카톤이라고 했을 때 675 보루의 우유를 한 번에 마시는 것과 같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많이 마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마시는구나 정도로 하고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신체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낙타를 보호하는 신체적 특징인 거고, 뭘로부터 가혹한 환경,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수분, 7번부터는 다양한 신체적 특징. 그럼 여기는 사실 앞부분에 있는 것과 좀 이어지는 거고, 여기는 또 다른 또 특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블 로우스라고 하는 그런,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어디냐면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두 줄인 긴 eyelashes, 그다음에 thick eyebrows, 긴 속눈썹과 그다음에 eyebrow, 눈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아준대요. 뭐로부터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그들의 눈으로부터 그 모래를 막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눈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Large wide feet이라고 하는 크고 되게 넓은 발은요 막는다는 거죠. 그것들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thinking through sense,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여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끄러운 모래 사이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요.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빠지는 걸 방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낙타인 거예요. 낙타들이 빠지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trek across the desert라고 했었을 때 사막을 횡단한다는 거야. 트레킹 할 때 얘기하는 거죠. 횡단할 때 그렇게 막아준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고, thick leather이라고 했을 때 두꺼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릎을 감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무릎을 감싼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 그들이 lie down, 다시 한 번 더, 그들 스스로 몸을 태우지 않고 태우는 것 없이 그런 누울 수 있다. 몸을 태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기 무릎을 꿇고 앉을 때, 무릎을 가죽에 무릎에 대고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때 요게 타지 않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모래에다가 막 타는 게 아니라 누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thick coat라고 했을 때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fur까지. 그 다음에 반사하는 거예요. 햇빛을 반사하는 거고, 여기서 from, 그들의 몸으로부터 햇빛을 반사하는 두꺼운 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long legs to keep, 여기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thick coat와 동일하게 가는 걸로 그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뜨거운 땅에서 높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높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높은 곳에서 뜨거운 땅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유지하는 그런 긴 다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병렬은 롱레그와 그 다음에 thick-coat라고 하는 부분을 병렬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채택한 능력은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그쵸? 특별한 그걸 차지했다. 역사에서 이런 낙타들의 되게 어마무지한 그런 적응력은요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만큼에 대한 사막에 대한 적응력 때문에 역사 속에서 낙타라고 하는 동물들은 되게 기억이 되고, 사막하면 낙타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되게 독특한 특징은요 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farewell,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고, 세계 모든 사막에서 수백만 년 동안에 세계 사막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용상 능력이라고, 적응력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은요 끝나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날 대략 한 1,400마리의 가축화된, 그러니까 야생이 아니라 가축화된 단봉 낙타는요
North Africa, 즉 북아프리카에서 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 중앙,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고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록 140만 마리의 쌍봉 낙타들은, 단봉 낙타는요 혹이 하나고요, 쌍봉은 두 개인 거예요. 얘네들은 발견된다. 어디냐면 추운 고비 사막에서,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다. 여기서는 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while은. 그러니까 단봉 낙타들 한 1,400마리는 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에 서식을 하고, 서식이 아니라 거기에 많이 있고, 쌍봉 낙타인 아이들은 고비 사막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에 사막에서는 낙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법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 ing 부분 좀 조시해주는 keep ing라고 하는 부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또 어디에 있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여기서도 뭐 that 정도 4번 문장에 여기 대시 하나 숨겨져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그 외적으로는 한 번 더 여기 that이라고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요 정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사실 요거는 말할까 말까 좀 고민했던 건데, 여기서 out of라고 하는 건요 from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keep A from ing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ing는 아니기 때문에 out of를 그냥 from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해석할 때 조금 편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revent A from ing처럼 비슷한 구문이구나 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어법상 좀 중요한 거 또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that, 주격 관계 대명사죠.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보시면 크게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고요. 어휘적으로 빨리 정리하고 유형 정리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conserve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breaking a sweat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rise, 그 다음에 infrequent 이런 단어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protect도 좋고요. 그 다음에 keep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ass, 그 다음에 lie down 말고도 뭐 earned라고 하는 부분도, 뭐 help 이런 단어들은 실제 동인고에서 사용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동인고 특성상 어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유닛 4 정리했고, 마지막 유형 정리만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요, 요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정확하게 약간 뭐 순서 이런 것도 보통 나오고요. 아니면 차라리 서술형으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낙타의 특징, 두드러지는 그런 적응력에 대한 특징들을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뭐 어법이나 어휘 이런 걸로도 활용될 수 있겠지만, 저는 만약에 쓴다라면 낙타의 어떤 특징들을 좀 종류별로 좀 쓰시오, 한글로 작성하시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연이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드업 투 4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5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